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아우름법률사무소의 문성윤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맞고소하겠다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상대방이 나를 말도 안 되게 공격을 했으니 나도 상대방을 가만히 두지 않고 공격하겠다는 뜻이겠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면서요. 대표적인 예로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맞고소하곤 하죠. 다른 예로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를 하자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면서 폭행죄로 맞고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맞고소는 고소를 당했을 때 적절한 방어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 무죄를 주장하려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꼼꼼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무죄 주장이 아니라 처벌을 적게 해달라는 취지라면 정상 참작해야 할 사정들을 잘 피력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합의성화와 같은 정상 참작 자료들을 제출해야겠죠. 이런 것이 바로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의 방어 전략입니다. 맞고소는 나를 고소한 상대방도 잘못했으니 처벌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죄가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의 죄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이지 나를 방어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나 결론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고소당해서 억울하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성추행 등으로 고소당했을 때 불리한 여론을 막기 위해 일단 맞고소를 하곤 합니다. 이처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하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대방은 추행이라는 전제하에 고소하는 것이고 본인은 추행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니까 쟁점이 완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추행이 아니라는 걸 밝히지 못하면 맞고소는 아무 의미 없는 공격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 예를 들었던 폭행죄로 고소당한 경우 나도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맞고소한다고 해서 내가 때린 것이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나도 때리게 되었으니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되는 것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맞고소는 형량을 줄이는 정상 참작 사유로만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처벌받을 수 없으니 너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너 죽고 나 죽자 정도의 분풀이 효과도 있겠죠. 또한 이런 경우 양쪽 다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는 그 억울함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맞고소는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